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지원 내지는 우회적 지원 아니면 간접적 지원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나 장비를 직접 지원하든 어떤 식이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철저히 국익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느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인도적인 지원 위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한쪽 편을 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전 세계가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니까 사실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면 사실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기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여기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중간에 남을 중립도 안 되고 하니까 남은 옵션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제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러한 거를 판단하고 해야 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하여간 최대한 우리 자유민주 진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일 무기하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국민적 동의나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지금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뭔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전투식량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루블만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하여튼 뭔가 반대급부로 군사적인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최첨단 기술과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것도 아주 이제는 북 핵 위협뿐만 아니라 북의 재래식 위협이 이제 증가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극화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치에 기반한 거, 자유, 민주주의, 자율적인 거, 선택 이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여튼 미국, 우리 전통적인 우방인 또 유럽 국가들 또 일본하고도 유대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무기와 장비는 뭐 지원하지 않겠지만 저희들 적정선에서 지원하겠지만 혹시 북한에 대한 전력에 혹시 좀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전차가 2,500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2,500대 중에서 쓸만한 거는 5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한 3,500대 있거든요. 근데 북한도 3,500대 중에서 쓸만한 거는 500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 구 장비들은 제가 보기엔 도태를 시켜야 돼요. 거기에 돈 투자하고 사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 방산 참 말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방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방위자를 넣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산업이라고 그러지 방위산업이라고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평화적인 그런 개념을 무기에도 처음부터 신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도 분명 최신식 전차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뭐 F5 전투기하고 F4 전투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박물관에서나 볼 전투기들인데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지금 K2 전차도 좀 새로 하고 그 다음에 KF-21을 비롯해서 이런 전투기 사업도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많이 만들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출이라는 거는 아니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쓸 자동차가 없으니까 수출을 좀 덜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공장을 좀 늘리자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쓸 게 없어진다? 그거는 좀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규모의 좀 방산 경제를 좀 만들고 이번 기회에 양보다는 질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방산 그리고 수출에 입각한 방산 그리고 좀 좋은 장비 우리 장비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저는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을 속아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24일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전 장군님이 보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또 군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유비무환이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운이 좋았어요. 2022년에 러시아가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치욕을 맛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나름대로 국방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가 10년 전에 크리미아 먹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오판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군만 믿고 있는 건지 저는 의심을 하는데 미군을 믿을 수는 있지만 미군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안보의식도 좀 제고하고 자신감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준비를 좀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낭패를 볼지 모른다. 그래서 하여튼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 안보 태세는 그야말로 좀 여야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은 것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전황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